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의 민낯 심포지엄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 총 3개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먼저 페미니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시작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나 사상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인류 역사에 거쳐 여성들이 다방면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았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페미니즘이 초래하는 남녀 갈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볼 때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또 남성의 지배와 성차별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페미니즘이 왜 오히려 남녀 갈등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페미니즘의 기원과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계몽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1세대 페미니즘의 등장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으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작성된 프랑스의 인권선언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언문은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천부인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두 선언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권리, 평등,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천부인권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 여성들이 있었는데 대표적 인물로 영국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프랑스의 올랭푸드 구주를 들 수 있습니다. 메리는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은 그동안 본질적으로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도록 훈련받았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도 이성을 지닌 합리적인 존재로서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이 남성에게만 치우친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의 편향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랭프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이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791년 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했고 여성들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평등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권선언문을 통해 올랭프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이혼권, 재산권, 양육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는데 이 법적 권리에 대한 주장은 1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여성운동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시작해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점차 미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했던 여성운동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적인 영역인 교육, 취업, 정치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산권, 이혼권, 양육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정권과 같은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인구, 정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 등 모든 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활동 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사회적 혹은 법적 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맞췄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상당 부분 남성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산업화는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였고 이는 여성과 남성의 영역을 구분짓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성은 사적 영역을, 남성은 공적 영역인 경제활동과 바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역의 구분은 결국 성별 구분과 함께 여성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가정을 지키는 집안의 천사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일 뿐 실제 여성의 모습과 괴리가 있었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거부했던 여성들은 우울 증세 혹은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당시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는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계약에 서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녀의 모든 소유는 남편의 소유가 되었고 남편은 여성의 간통을 근거로 이혼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법적으로 자기 부인을 때릴 권리가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오로지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여성에게 허용된 직업은 가정교사 혹은 간호사 정도였을 뿐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노처녀, 이혼녀, 과부와 같이 혼자 사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전혀 법적인 보호 없이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한 삶을 살던 19세기 당시 일부 여성들은 여성의 부당한 사회적 지위에 대항해 과감히 외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상당 부분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제도적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결과 1839년 자녀의 양육권법이 통과되었고 1857년 여성도 이혼을 소송할 수 있는 이혼법이 통과되었으며 1882년에는 기혼 여성에게도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며 192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남성과 같이 21세 이상 여성부터 완전한 참정권을 부여받게 되므로 제도적 양성평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남북정쟁 이후 흑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수정헌법 14조가 추가되면서 흑인들도 1870년대에 참정권을 획득했지만 여성들은 그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잔비 앤서니로부터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 앨리스 폴의 시위, 그리고 단식 투쟁 등의 피라는 노력이 있었고 1920년 8월 미국민의 참정권은 미국이나 혹은 어떤 주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라는 수정헌법 19조의 추가와 함께 비로소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은 북유럽과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캐나다보다도 늦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참정권 운동가들의 투쟁과 성취는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참정권 운동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확산되어 1920년 수정헌법 19조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이 남성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권리의 상징인 참정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목표를 성취한 1세대 여성운동은 동력을 상실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페미니즘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세대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